꼿꼿하려고 애를 쓰며. 아침 일찍 샘물 할머니가 오셨다. 병원에 물리치료를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남겨둔 들깨를 팔 데가 없냐고 하셨다. 아, 안 그래도 누가 좀 사달라고 하던데? 얼른 주세요. 했더니 나 새댁이 믿고 들깨 농사 또 지어야겠어요 하신다. 세상에 들깨 심느라 무릎 관절이 아프고 숨이 가쁜데 들깨를 팔아서 물리치료 받고 또 들깨를 심으러 간다? 돈이 생겼으니 병원에 가보아야겠다더니 나가는 길에 상추를 잔뜩 뜯어서 들고 오셨다. 찬물을 얹어놓고 할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바지 속에 겨울 내복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살이라곤 없는 앙상한 다리였다. 나는 한여름에도 내복 입어야 돼요. 요새는 비가 찔찔 오니까 추워서 할 수 없이 전기장판 켜고 자는데 그거 켜면 전기료가 퍽 많이 나와요. 전기장판이요? 전기료 얼마 안 나오는데? 아이라, 그거 옥장판은 전기료 퍽 많이 나와요. 내가 텔레비 보고 냉장고 돌리고 전기밥솥에 밥에 묵어도 한 달에 6, 7천 원 나오는데 옥장판 쓰마 12,000원 나와요. 그것도 처음에는 3단으로 놨다가 따시지마 1단으로 하는데도 그래요. 아이고 이제 안 키하겠어요. 그래도 하룻밤에 200원도 안 되는데 따뜻하게 주무세요. 아들이 요새 회사에서 나와서 개인 사업한다고 일을 벌였는데 잘 안 된대요. 큰 놈이 내년에 대학에 가고 작은 놈도 고3이 된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런데 나한테까지 생활비 보내줘야 되잖아. 그러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한 개비 빼면서 담배값이 퍽 많이 들어요. 어이구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죽어야 되는데 쓰러지마 돈돈거리잖아. 저기 저 집 영감도 지난주에 서울 며느리가 데려갔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양반이 배가 고프니까 기면서 저녁밥을 해가지고 상체리다가 쓰러졌는데 깨보니 아침이더래요. 그러니 어째 서울 큰며느리가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딸이고 며느리고 다 직장에 댕기니 누가 수발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간병인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뭐 나야 아들 하나지만 그거는 딸아들이 7남매나 되니 조금씩 걷어서 부담한대요. 그러니 아버지 맴이 편하겠어요? 그게 사는 기라? 그래도 어째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기지 뭐. 나 갈라네. 아 고마워요 들깨 사줘서. 평소에 지팡이를 짚는 것이나 구부정하게 걷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는 할머니는 우리의 시선이 느껴지는지 꼿꼿하려고 애를 쓰며 걸어가셨다. 고추밭 신경전. 낮에는 마당 아래 밭에 고추를 심었다. 빨리 안 심으면 또 우리 아주머니가 비닐 갖고 나타날라. 얼른 심자 하면서 신문지를 4장씩 펴서 흙으로 내 귀를 누르는 방식으로 멀칭을 했다. 저번에 감자를 그렇게 심을 때 아주머니가 나타나 비닐을 안 쓴다고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어제 아침에는 큰맘 먹고 마당의 풀을 뽑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보곤 아까워서 어떻게 뽑아요? 더 키우지? 하고 비꼬아 말했다. 나도 기분이 나빠서 아주머니가 하도 신경을 써주시니까 아까워도 어떡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능청을 부리기도 했다. 어쨌건 골을 만들고 신문을 깔며 일하는 동안 바람도 곱고 햇살도 포근해서 참 좋았다. 아이들 얘기, 친구들 얘기, 또 노래도 부르면서 한창 즐겁게 일하는데 아주머니가 겨드랑이에 비닐을 끼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거 혹시 우리 고추 심으려고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설마
못 본 척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하도 안 심길래 내가 비닐을 깔고 고추 심어주려고 오는데 하마 심네? 예. 에이그, 왜 그리 말을 안 들어요? 비닐루가 몇 푼이나 한다고. 아, 여긴 뭐 비닐 안 써도 돼요. 손바닥만 해서 뭐 신문지로 하려고요. 그러나 마나 왜 그런 짓을 해요? 동네에서 살면 동네 따라 해야지. 그럼 못 써요. 아이, 비닐은 안 썩잖아요. 가을에 또 처리하기도 그렇고요. 아, 뭐 그러나 마나 걷어서 내핀지만 되지. 아, 하여간 뭐 다 해가니까 이걸로 그냥 할게요. 아주머니가 에이그 하길래 나도 속으로 에이그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미를 들고 신문을 깔아놓은 것을 콕콕 찌르면서 인내나 내가 심어줄게 하셨다. 아이고 됐어요. 저희들이 심기에도 모자라요. 우리 놀이니까 가만 놔두세요. 대담하게도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승희 씨. 그러나 마나 인내나 하더니 막 심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승희 씨가 그럼 제가 뚫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호미로 구멍을 콕콕 냈다. 아이고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결국 당신이 다시 콕콕 뚫는다. 저희들은 간격을 넓게 해서 탄저도 줄이고 고추가 편하게 자라게 할 건데요. 그러나 마나 넓다고 탄저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심었어도 그렇게 안 해요. 저기 좀 봐, 저기 저 아저씨 밭에 놓은 거 얼마나 이뻐요. 바깥에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하잖아.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우리끼리 재밌게 좀 해봅시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볼 일이나 보세요, 네? 하는 소리가 와글거렸다. 사실 아주머니 속셈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좀 거들고 나서는 집 뒤의 큰 밭에 씨 뿌리는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것이다. 하지만 나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모른 척 할 참이었다.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혼수를 두는 아주머니 때문에 내 마음도 약해졌다, 독해졌다 하면서 무척 피곤하다. 고기 먹으러 와이요. 새벽녘에 빗소리를 듣고는 아, 비가 오니 늦잠을 좀 자도 되겠구나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8시 반쯤 마루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놀라서 후다닥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허둥지둥 머리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갔다. 윤덕중 어른댁 아주머니였다. 아이고 고단한데 내가 깨웠구마. 일어나거들랑 회관에 고기 먹으러 와요. 일나거들랑 바로 와요. 어버이날 준비만 해드리고 나도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 그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것이다. 저 가족들이랑 고기 실컷 먹고 왔어요. 아, 그 고기랑 이 고기는 다르지. 얼른 와요. 아, 피곤해서 이제 눈 떴으니까 좀 이따. 아이고, 내가 잠을 깨워서 그럼 천천히 와요. 우리는 종일 회관에 있을 거예요. 어서 더 자요. 아, 아니요. 이제 일어나야지요. 참, 좀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 가요. 그리곤 청청히 달려가셨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굳이 그놈의 고기를 먹으러 가야 한단 말인가. 잠끝의 여운을 마무리하려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마루문이 열리는 소리에 또 후다닥 일어났다. 잠깐 잠든 것 같았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었다. 이번에는 옷을 입은 채여서 바로 튀어나갔다. 다시 윤득중 어른댁 아주머니였다. 안 잔 척하려고 맑은 목소리로 가장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눈치가 구단이시다. 아이고 고단해서 푹 자는데 내가 자꾸 깨우네. 회관에 천천히 와요. 오늘 장날이라서 모두 고추모 사러 나갔어요. 와서 아무도 없으마 서운할까봐 말해주러 왔어요. 이제 천천히 와요. 예. 그럼 더 자요. 아이고 내가 자꾸 깨우네.
이제는 이제 뭐 마을에서 완전히 늦장꾸러기로 찍혔겠구나. 안 그래도 우리 아주머니가 이 사람들은 아주 뭐 해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도록 자요 라고 떠들고 다녀서 억울한 중인데 하여간 어지간히 자기도 해서 그 길로 일어났다. 아, 왜 고기를 못 먹여서 야단일까? 할 수 없이 가봐야겠네. 그런데 아까 아주머니가 처음 깨우러 오셨을 때 그 길로 가셔서 우리 기다린 것 같지 않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도 집에는 가야겠고 집에 간 사이에 우리가 가면 아무도 없어서 어쩌나 하신 거지. 다른 분들은 모두 고구마 순사로 장에 갔다니까. 괜히 마음 쓰느라 고생이네. 우린 진짜 안 먹고 싶은데. 그럼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오라니까. 그럴 것도 같네. 그럼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두부찌개를 끓여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또 마루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발발이 아주머니였다. 어여 와요. 새내기가 준비 다 해놓고 안 먹으면 돼요? 고기 재느라 고생했잖아. 와서 먹어야지. 결국은 그놈의 고기를 먹으러 갔다. 인디언 농법. 드디어 우리가 얻은 천평밭에도 작물을 심었다. 사흘 전에 심기 시작해 오늘 끝을 냈다. 그것도 천평을 다 심은 것이 아니고 5분의 1 정도 땅에만. 나머지 땅에는 7월 말에 메밀을 심을 생각이다. 메밀은 수확하기가 힘들다지만 나는 벌써 눈부신 메밀꽃 무더기 사이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황홀하게 그려본다. 짐승들로 인한 피해가 걱정되어 심을 땅에만 가운데 동그랗게 망을 쳐서 옥수수와 고구마, 콩, 들깨를 심었는데 아주머니들의 관심을 피하느라 힘들었다. 애초에 거기에 밭을 얻은 것이 화근이었다. 마을에서 바로 올려다 보이는 언덕에 뻘건 황토밭이 텅 비어 있으니 날이면 날마다 언제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어라 하더니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 비닐하우스의 모종을 보러 오기도 하고 드디어는 당신들이 심어주겠노라고 호미를 들고 길목을 지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 번은 밭에 가려고 나서는데 도와주겠다며 우르르 따라 나서는 바람에 눈에 갑니다 하며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그래도 결국 아주머니들은 가파른 언덕을 힘들게 올라와 우리 콩 모종을 가지고 오라 성화를 부렸는데 승희 씨는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은 실험을 좀 할 게 있어서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실험도 땅에 박아놓고 하지 공중에 띄워놓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심어만 줄 테니까 실험을 하든 볶아 먹든 알아서 하라 이거요. 하는 말을 시작으로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얼른 갖고 와요. 보기보단 고달파요. 같이 후딱 해치워야 돼요. 아이고 저희들이 어디 농사를 해봤어야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 나는 거절하는 속셈이 부끄러워서 그만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데 승희 씨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울타리만 쳤다. 그 불편한 마음이라니. 사실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간 앞으로 수학 때까지 엄청난 간섭과 지도 말씀으로부터 피할 재간이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모두가 품앗이 한다며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일을 할 때 나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그래야 진정한 마을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마을의 일상 속에 저당 잡히고 말 것이 분명하다. 이 실험이란 기농통문 봄호의 서정록 씨가 쓴 인디언 농법 세 자매와 잡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본 것이다.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이코라의 추장인 루이스 파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봄에 우리는 옥수수와 콩 그리고 호박을 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 자매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께 심습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서로 같이 있기를 원하듯이. 중략. 인디언들의 밭에서는 잡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인디언들은 뿌리가 짧은 벽과 계통의 잡초 외에는 잡초를 뽑지 않습니다.
아니 뽑기는커녕 세 자매를 심을 때 잡초를 섞어서 함께 키우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잡초는 우리가 키우는 작물과 달리 인간의 미움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당하고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경작지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잡초들이 왠지 인간에 의해 버려진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버려도 버려도 되돌아와 제 살부치가 누구인가를 묻는. 책에 그려진 그림을 따라 작은 둔덕을 만들며 새 자매를 섞어 심는 동안 정말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진 생명으로 여겨졌다. 다 심고 어둑어둑해지는 마을로 들어서는데 마을 쉼터에 우리 아주머니랑 이장님, 윤무중 어른댁 아주머니가 떡을 먹고 있었다. 슬쩍 지나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떡 먹어요. 아 이리 와요. 하며 불러대는 통에 붙들리고 말았다. 당분간은 피해야 하는데. 아이고 별 실업을 그래 실험은 다 했어요? 아 예. 아이고 그 밭에서 금이 열리는지 은이 열리는지 봐야겠네. 나는 아이고 풀이 덮어 다 망할걸요? 하며 미리 입막음을 했다. 아이 풀약을 싹 치면 되지. 예. 아이고 저번에도 이 양반들이 막 고추를 하나도 안 심어서 내가 비닐로 깨끗이 덮어서 심어주려고 올라갔더니 뭐 무슨 신문지를 덮어 씌우고 뭐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심어요. 그래서 내가 심어준다고 뭐 구멍을 뚫으니까 뭐 자기들 방식대로 뭐 간격을 넓게 한대나 어쩐대나 하며 못하게 해요. 아이고 참나. 다른 분보다 우리 아주머니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박혀 있어서 듣기 괴롭다. 말없이 떡만 먹고 있는데 갑구씨 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오셔서 자리에 털썩 앉으신다. 아이고 농약상에 갔는데 요번에 더 센 게 나왔대요. 이거 한 방울만 마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기라 확 묶고 죽어 빈질까? 하고 웃으며 약병을 꺼내셨다. 그러자 모두들 아이고 풀약을 얼른 쳐야 되는데 하는 얘기들을 하기에 일어서려는데 우리 아주머니가 살구를 한 바구니 내밀며 이거 양반 주라고 내가 땄어요. 갖고 가 하셨다. 기분이 나빠서 갖고 오기도 싫었지만 아이고 빨리 달아놔야지 도로 뺏어가실라 하고 킥킥대며 일어섰다. 집으로 오는 논둑마다 비실비실 죽어가는 풀들의 모습을 보면 여름 속의 가을 풍경같이 어색하다. 논 속의 풀도 아니고 논둑의 풀인데도 풀이 있으면 사람들이 흉본다며 논둑에 풀약을 치는 것을 농사의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신다. 약값이 아까워서 물을 많이 타는 바람에 잡초가 덜 죽어서 다시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늙은 풀이 잘 안 죽는다고 투덜댄다. 마당에 들어서니 오늘따라 풀이 더 무성해 보였다. 덧붙이는 말, 물론 그 실험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